요즘과 같은 시기에 주식 투자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지금 투자하는 분들은요, 뭔가 알고 투자하시는 분들, 그리고 과거의 경험, 그리고 하락장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하락장 이후에 펼쳐지는 상승 랠리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미 공부, 경험으로 알고 있는 분들만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역시나 그런 분들이 돈을 다 벌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런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의 소스를 좀 전달을 몇 개만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 이 주가가 완전히 녹다운 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거대한 쓰나미가 온다. 뭐 트리거가 아직 남았다. 라는 자극적인 기사 제목부터 해가지고요. 미국의 베테랑 투자자들 중에 한 분은 미국의 기준금리가 9%대까지 오를 거라고 상당한 겁을 주는 그런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정치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사회적으로는 경제적으로도 물론이고요. 탑 10 안에 들어가는 사실상 선진국 반열에 들어갔는데 금융시장만큼은 아직까지는 거래 대금부터가 신흥국 수준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금리 인상에 상당한 취약적인 구조를 보이고 있는 신흥국 금융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마 주가가 더 싸지겠죠. 근데 많은 분들이 주가가 더 싸지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저렴한 가격에 싼 가격에 주식을 사는 게 가장 큰 포인트거든요. 우리는 장사꾼이니까요. 우리는 사업가가 아니고 장사꾼인데 장사꾼들은 좋은 주식을 싸게 사는 것만큼 좋은 호재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그 호재에 대해서는 좋은 얘기들은 약세장에서 하락장에서 하지 않고 오히려 하락론자들의 명성만 명함값만 더 비싸지는 그리고 홍보만 잔뜩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유튜브를 통해서 책을 팔아먹는 사람들, 강의를 통해서 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 방송국에 출연해서 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은요, 이런 하락장이 그분들한테는 호황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불안하면 누군가를 찾아가서 노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점집에 가는 이유가 뭔가요? 뭔가 불안하고 마음에 들지 않고 불확실하니까 점쟁이들한테 조언을 듣기 위해서 내 미래를 알려달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하는 목적이 뭔가요? 마음이 불안하니까 신을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태평성대에서는요 그 누구도 나 자신을 믿지 나 자신 외의 사람들의 얘기는 듣질 않아요. 믿질 않아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사실 지금 서학개미들 그러니까 한국 국내 주식이 아니라 이 미국 주식을 사는 서학개미들이 이 반도체주 상승이 약 1억 달러를 걸었다고 하더라고요. 1억 달러면 얼마인가요? 하나로 지금 일단당 1,400원 계산했을 때 1조 4천억 가량 되는 건가요? 지금 상업개미들의 순매수 추이 보니까요. 이 주가 상승에 베팅하는 특히 테슬라를 비롯해서 그동안 많은 인기리에 주가가 급등했던 그 인기 주식들의 상당 부분 물량을 또 쏟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한편으로는 반대 방향에 투자자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뭐 대표적으로 인버스 상품들 곱하기 2배짜리 뭐 3배짜리 뭐 어떤 데는 5배 10배짜리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지금 많은 분들이요 이 동전 던지기를 통해서 투자라고 하는 것들을 한다고 주장을 하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투기인 것 같아요. 어쨌든 반반 50대 50 확률로 베팅하는 거니까 차라리 지금은요 주가 상승에 베팅하는 게 롱에 베팅하는 게 시기상으로 맞고요. 그 다음에 각종 지표상으로 보기에도 맞아요. 무슨 소리야 지금 미국의 경제 지표들 CPI부터 해가지고 생산자, 소비자, 물가 지표가 아직 정점을 찍었다고 보기에도 어려운데 무슨 근거로 지금 롱에 주가 상승에 베팅 해야 된다고 얘기하느냐. 일단 인간 지표가 그렇잖아요. 개미들이 많이 들고 있고 많이 사고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돈을 벌어주는 꼴을 못 봤어요. 3% 먹고 10% 빠지고 10% 먹고 50% 빠지고 보통 개인 투자자들이 하는 투자라고 하는 게 먹는 거는 찔끔 빠지는 건 많이
이런 거 아닌가요? 실제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그렇게 좋다고 하던 8만 원 돌파했을 때, 9만 원 돌파했을 때, 또 앞에 국면에서 돌파할 때는 못 사고 뒷반등 국면에서 실적 좋다고 재작년에 실적 1분기 때 사상 최고로 나오니까 8만 원 깨지니까 사야 된다고, 7만 원 깨지니까 물타게 된다고, 6만 원 깨지니까 무조건 사야 된다고. 그렇게 또 5만 원 위협하니까, 그죠? 말을 또 싹 바꾸고. 카카오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15만 원 돌파할 때 못 사고 15만 원 깨지니까 사야 된다고 유튜브 썸네일로 적극적으로 얼마나 많은 유튜버들이, 경제학 박사들이 TV에 나와서, 유튜브에 나와서 자랑 홍보했습니다. 무조건 사야 되는 성장주라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나요? 그리고 누구도 카카오에 대해서는 AS 해주지 않아요. 얘기하지 않아요. 결국 그 피해는 공부하는, 경험이 없는 순진한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다 떠안고 있잖아요. 외국인들은 이미 낮은 가격, 낮은 위치에서 충분히 싼 가격에 매집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팔아도 이득이에요. 환율 방향성으로 봐도 지금 팔고 떠나는 게 큰 이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일반 개인들은 과연 어떻게 하고 있냐 이거죠. 본인들의 기준도 틀도 없이 뉴스에 휘둘리면서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내려가는 거에 따라서 휘둘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만의 기준과 틀이 과연 있냐 이거죠. 제가 볼 때는 아니오시다, 없다 이거예요. 근데 그걸 부추기는 게 사실은 언론의 헤드라인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요, 제발 좀 올라가라, 반도체주 상승에 1억 달러 걸었다. 또 어떤 때에는 증권가 기대 듬뿍, 이번에 또 3분기 매출, 영업이익, 실적 나오는 거, 지금 예상 컨센서스가 상향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들 또 뽑아내면서, 또 이제 배당 시즌 얼마 안 남았잖아요. 배당 많이 주는 것들 또 리스트업 해가지고 홍보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 종목군들 조심해야 돼요. 바닥에서 지금은 납폭가에 반등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배당을 단순하게 많이 준다 그래가지고 추격 매수하게 되면은 또 물려요. 아니, 배당은 1년에 많이 주는 종목군들의 평균 3%에서 4%대인데 주가는 1년 동안 10% 빠져. 그거 5년간 빠지면 주가는 반토막 50% 빠지고 배당은 3, 50, 한 15% 받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냐 이거지. 그러니까 지금 본인만의 기준 틀이 없이 언론에서 이거 좋다고 하니까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거는 무조건 혹은 가능성이, 성공 확률이 높은 거라고 홍보하니까 여러분들 판단 기준도 없이 그냥 따라 들어가서는 또 몰린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에라 모르겠다 하고 레버리지 사고 인버스 사고 동전 던지기에서 앞면 라면 먹고 뒷면 라면 떨어지고 손실 보고 그렇게 반복되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지금 레버리지로 만기가 있는 돈으로 주식을 사고 파는 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이 만기가 있는 것 여러분도 하면 안 됩니다. 파생시장도 개인들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만기가 있기 때문에, 롱으로 장기 투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백전백패예요. 한 달에 한 번씩 만기가 있죠. 옵션 선물도 3개월에 한 번씩 만기가 있죠. 주식 투자도 여러분들 만기가 있는 돈으로 지금과 같은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 하게 되면은 평균 한 8%, 9%만 빠져도 반대매매 문자가 올 거예요. 반대매매, 청산매매 안 당해보셨죠? 증권사에서 다음날 아침 시초가 전에 시장가로 그냥 하종가로 던져버립니다. 내가 이 주식을 보유한다고 그래가지고 보유할 수가 없어요. 담보금, 증거금 채워넣지 않으면 담보 부족이 발생했다고 증권사에서 판단하면 바로 다음날 하종가로 던져버립니다. 못 지켜요. 그럼 깡통이에요. 자, 지금 이 빚으로 반대매매 위험이 있는 주식을 사고 파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던데, 그런 분들 지금 당장 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중을 조금씩 줄이는 거예요. 내 실수를, 내 실패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못해요. 자,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볼게요. 동네에서 구멍가게 하나 하시는 분들도 재고자산이 발생하고 유통기한이 지나가는 식품, 뭐 이런 음식 같은 거 어떻게 합니까? 떨이로 팔거나 아니면 폐기 처분하잖아요. 속이고 소비자한테 파시는 분도 있습니까? 뉴스 보니까 TV 프로그램 보니까 고발 프로그램에 가끔 그런 경우 있던데, 그러면 곧 망하겠죠. 소비자가 모르겠습니까? 탈이 안 나겠습니까?
여러분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사업가의 마인드로 그런 동네 구멍가게 사장님 마인드로 하시는 분들은 내 실수를 내 실패를 인정하고 지금 조금씩 조금씩 팔 거라고요. 근데 레버리지로 산 것도 모자라가지고 반대매매, 청산매매 위험성이 있는 종목을 지금 안 팔고 버틴다? 개들 되는 거지 뭐. 절대로 일반 개미들은 손절도 못해요. 여러분들 손절도 구간에서 저점을 깼을 때부터 해야지 지금 바닥에서부터 손절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단기 반등, 납부가대 반등 나오는 종목들 보니까 중소형주들 중에서도 이 투기 성향이 강한 종목군들 뒷반등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오늘만 해도 여러분들 상승 상위 종목군들 제가 좀 찾아보니까요, 생판 처음 보는 종목군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또 오랜 기간 동안 조정받은 애들도 많이 나오고요. 지금 뭐 플랜티넷 같은 게 오늘 날짜 기준으로 오후 2시 47분 기준으로 지금 상한가 찍고 있는데, 기업 분석도 긴가민가하고 추세가 아직 전환되는 어떤 모습도 없는데 저점 깨고 지금 모양 없이 급등 나오고 있잖아요. 단기 테마 이슈 제로 반영해서 이런 거 일반 개인들이 어떻게 먹냐고요. 어떻게 먹긴, 내일 아침에 또 상한가 풀리면서 매수 기회 주면 거래량 터트리면서 누군가는 또 던지게 할 때 누군가는 또 받아먹겠지. 누가 받아먹겠습니까? 우량주에 물린 사람들 이런 것들 조금 먹고 팔겠다고 덤비는 거 아니냐고. 먹는 거는 찌끔 먹고 빠지는 건 이빨이 빠지고. 대부분의 지금 개인들이 이런 쪽으로만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넥스트 I라는 종목도 말도 안 되는 저점을 깨고 얘는 지금 영업이익도 마이너스에다가 뭐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회사인데, 긴가민가한 회사인데 코로나 틈의 바닥까지도 깨고 지금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즉 이런 종목들이 상한가가 나온다? 즉 시장의 퀄리티 질이 별로 좋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빨리 생각해야 돼요. 아, 밀림에서 정글에서 사자 호랑이가 왕인데 걔네들이 지금 왕관 벗고 잠깐 낮잠 자고 있는데 여기서 초식 동물들이, 토끼들이 왕관 쓰면서 왕노를 타고 있구나.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밀림에서 여러분들 새로운 제왕이 또 탄생할 겁니다. 새로운 주도주가 곧 나올 겁니다. 그때 되면 초식 동물들은 다 잡아먹혀요. 우리는 남들보다 한 박자 빠르게 생각하고 움직일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CKH라는 종목도 지금 분석이 안 돼요. 기업 분석이 안 되는데 지금 낙폭과대 반동으로 상한가 나오고, 지금 여러분들 피하셔야 되는 게 이런 역별 구간에서 월봉상 오랜 기간 동안 정배연도만 못 만들고 세력이 빠져나가는 구간에서 단기 테마 이슈로 올라오는 종목군데 이거 먹겠다고 지금 덤빈다고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먹는 건 찔건 빠지는 건 많이, 시장의 질이 바뀌면 새로운 주도주가 나오면 이대 종목군들을 또 저점을 깨고 내려갑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런 종목군들을 피해야 돼요. 힘들어도 답답해도 여러분들 지금 실적 꾸준하고요. 가치평가 꾸준하고요. 배당 시즌 앞두고 배당도 3년에서 5년 동안 꾸준하고요. 정별을 만들면서 세력들이 계속해서, 큰손들이 계속해서 저점을 잡아주는, 중심축 추세가 살아있는 주도주 후보군들을 잡아야 됩니다. 물론 대형주들도 주도주 후보군들 많이 있겠지만 지금 시가총액이 1조 조금 안 되는 종목군들, 저는 편의상 중대형주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런 중대형주부터 시가총액이 5천억 미만의 중소형주까지, 지금 대형주 못지않게, 삼성전자 못지않게, 카카오 못지않게, 삼성, SDI 못지않게 실적 그리고 배당 그리고 가치평가까지 수년 동안 꾸준하게 제값 이상으로 꾸준하게 뒷받침되는 종목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종목군들 지금 롤러코스터 증시 변동성 장세에서 기회가 올 때마다 이양 매수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장중에 주식을 매수하려고 그러면 힘 빠지거든요. 더 빠질까봐 천천히 사고 싶거든요. 그러면 또 빠졌다가 올라올 때는 그런 작은 종목군들은, 소외된 종목군들은, 비인기들은 V자 반등으로 나가기 때문에, 왜냐하면 주도주는 역별 출발하거든요. 그리고 정배열로 마무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준 틀이 없이 그냥 무대뽀로 하시는 분들은 결국에는 하다가 다 놓친단 말이에요. 2020년 3월 달에 코로나 투매 이후에 카카오가 그렇게 갈 줄 알았습니까? 삼성전자 그렇게 올라갈 줄 알았습니까? 현대차, 기아자동차 그렇게 올라갈 줄 알았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V자 반등을 예측 못했다고. 지금 신나게 유튜브 나가지고 경제 전망하고 주가 예측한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V자 반등 나오는 거 단 한 사람도 예측 못했다고요. 전부 다 쌍바닥이 나온다 그러고, 전부 다 나이키 형자 바닥이 나온다 그러고, U자 바닥이 나온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L자형으로
시세 없이 바닥에서 눌러 있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지금 신나게 또 하락장에서 명함 팔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만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만의 틀이 필요합니다. 과거에서부터 많이 배워놨어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승장에서만 투자합니다. 상승장에서만 공부합니다. 이런 하락장에서는 투자 안 합니다. 공무도 때문에 안 돼. 금리 인상 때문에 안 돼. 러시아 전쟁 때문에 안 돼. 대통령 때문에 안 돼. 정부 때문에 안 돼. 정책 때문에 안 돼. 본인들은 잘못이 없. 본인들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좋은 주식 샀는데 외부적인 요인들 때문에 돈 못 벌었다고 엉엉 울고 있습니다. 왜 울고만 있습니까? 시장에서 돈 버는 방법을 새롭게 깨우치고 배워야죠. 과거에서부터 배워야 됩니다. 하락장에서부터 배워야 됩니다. 제가 힌트 하나 드릴게요. 2015년도 박근혜 정부 때 종합지수 못 갔습니다. 코스닥만 갔고요. 거래소 종목 중에서도 소형주만 갔습니다. 물론 화장품을 비롯해가지고 제약주도 큰 종목군들 몇 개 간 건 있어요. 그런 주도주가 급등하고 나서, 주도주가 시세를 분출하고 나서 종합지수가 3,300을 돌파했는데도 그때 그 인기주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2011년도에 MB종무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리먼 사태 이후로 2,000포인트까지 수직 상승할 때 여러분들 종합지수가 누워있을 때, 종합지수가 꺾여있을 때 그때 당시 그 주도주의 흐름을 보십시오. 우리 차화정이라고 하는 게 그 당시 주도주였잖아요. 자동차, 화학, 정유.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2007년도에 노무현 정부 때 종합지수 500포인트 하단에서 2000포인트까지 지수가 4배 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중공업, 조선주가 수십 배, 수백 배 올라갔습니다. 건설주도 수백 프로 올라갔습니다. 철강주들도 수백 프로 올라갔습니다. 그대로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종합지수 그 당시 2000포인트가 고점이었지만 3000포인트, 3300, 지금 10년이 지난 지금 그때 그 주도주가 어떻게 되었는지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문재인 정부 때, 윤석열 정부 때 주도주로 올라갔던 카카오가, 삼성전자가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이는지 힌트가 될 겁니다. 과거에서부터 배워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과거를 잊습니다. 기억력이 너무 안 좋습니다.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나간 차트 모아 보면 뭘 아냐고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현재 잘 나가는 주식사 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다 물만 먹었잖아요. 제가 힌트 드린 것들 통해서 과거에서부터 한번 배워보십시오. 분명히 여러분들 투자 아이디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 답이 나오실 거라고 확신합니다.